예,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클럽 버닝썬 사태가 연예계 불법 동영상 사건으로까지 번지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를 입건하고 이르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폭행과 마약, 성범죄, 뇌물 의혹 등 나비효과처럼 물고 온 버닝썬 사태를 하재근 문화평론가 전세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정준영 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유포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아마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버닝썬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충격이었는데 갑자기 정준영 씨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예. 그렇게 나온 경위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휴대폰에서 추출한 파일이 있다는 거죠.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메시지 내용을 추출한 파일이 있는데 그게 제보자 손에 들어갔고 그 제보자가 기자한테도 아마 제보를 하고 뭐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도 제보를 한 것 같은데 그 기자가 그 파일을 넘겨받아서 1차로 보도를 했죠. 이 추출한 파일을 들여다 보니까 안에 그 대화방이 있는데 예. 그 대화방 안에 승리 씨가 있더라. 그리고 승리 씨가 그 안에 성접대를 알선하는 듯한 정황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크게 파문이 일었는데 예. 그 이후에 그 파일의 일부를 경찰이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파일을 들여다보니까 매우 놀랍게도 정준영 씨 등이 함께 승리 씨와 함께 그 대화방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고 있더라. 이러한 게 또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2차로 파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예. 이 카톡방에서 있었던 이런 내용들 일단 몰카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뭐 유죄 무죄 이런 것들도 구분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촬영을 동의 없이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처벌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도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포하라고 촬영에 동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엄밀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유포나 촬영이나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뭐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유포를 한 부분에 있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또 유포를 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사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는 어떤 뭐 상습범은 가중 처벌한다라는 그런 명시 조항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량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사들이 더 높은 수위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수의 지인과 공유를 한 것으로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대화방 인원이 많을수록 피해는 더 클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예. 가중 처벌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가중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이 보통 뭐 5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유포하지 않고 그냥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보는 사람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그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다만 그 촬영 자체를 뭔가 종용하거나 교사하거나 같이 공범의 성격을 띠게 되면 같이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카톡 대화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뭐 한번 보여달라라는 식의 대화 내용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진 또 영상에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예. 되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더라도 보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 영상을 보고 그 해당 피해 여성에 대한 어떤 뭐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예. 그 내용들이 그 해당 여성에 대한 어떤 뭐 경멸적인 표현이라든지 모욕죄에 해당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평론가님, 지금 경찰이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온 얘기가 피해 여성이 한 7, 8명 된다 하잖아요. 2차로 유포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속단할 수는 없는데 이른바 그 대화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나눈 게 일부분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예. 그 대화 참여자들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불법 촬영물을 찍고 공유하는 행위를 하나의 단순한 오락, 뭐 과시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예. 그럼 그런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내려받아서 또다시 자기 지인한테 전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유출됐을 수 있는 창구가 어디가 있냐면 아까 제가 이 사건이 어느 휴대폰에서 추출한 파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휴대폰이 누구 휴대폰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 휴대폰이 어느 연예인이 휴대폰 수리업체에 복원을 맡겼다가 예. 거기서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설 수리업체. 예, 사설 수리업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수리업체에서도 영상을 확보해서 거기서 또 어떻게 또 가지를 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톡방 내용 보도된 걸 참 보면은 이 성매매가 아니라 이제 그 성피해를 당한 그 영상 촬영이 된 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영상을 촬영한 어떤 그 지인이 이제 올린 영상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다 저렇다 뭐 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수면제를 먹이고 이런 영상을 찍었다라는 건 또 별도의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예, 우선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로 이제 간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죄에 해당을 하고요. 예.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수면제를 먹여서 간음을 한 이후에 그 피해 여성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를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 생활에 좀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걸 또 상해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강간치상으로 돼서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는 별도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또 그걸 유포를 한 건 또 각각의 별도의 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떤 죄인가요? 그럼? 예, 그게 바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러니까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부분,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고 또 유포한 부분. 그래서 각각 죄가 성립이 돼서 더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그 아까 예. 앞에 말씀한 게 보면 지금 대화방 잠깐 그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즐기듯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성인지 감수성뿐만 아니라 전혀 이게 범죄인 줄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는 알았던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거기 대화 내용을 보면 뭐 우리 이거 범죄다 뭐 이런 예. 식의 영화 같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뭐 살인만 안 했지 여러 가지 뭐 나쁜 구속감이다 짓들을 뭐 이런 구속감이다 표현도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예. 스스로 하는 것을 보면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잘못된 행위라고 인지를 한 것 같은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죄의식은 없었던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의식이 동시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어느 정도로 말하자면 무개념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냐면 이 사건이 그 밖으로 불거지게 된 계기가 휴대폰을 수리업체에 맡겨서 거기에서 불거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이게 범죄라고 인식을 했으면 휴대폰에 담겨 있는 게 범죄 증거인데 이걸 자기가 아무도 못 보게 숨겨야 되는데 그걸 남한테 맡겼다는 게 복원해달라고 그건 남이 보는 건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무개념이냐.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준영 씨 관련 채팅방이 여러 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정준영 씨 휴대폰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데 매우 놀랍게도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준영 씨하고 정준영 씨 주변 연예인이 출연해가지고 정준영 씨 휴대폰이 황금폰이다. 예. 이 안에 뭐 채팅방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대화를 우스갯소리로 그냥 TV 방송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경각심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좀,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 뭐 채팅방 내용이라기보다는 전화번호 목록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또 거기에 네. 해당 당사자였던 연예인이 또 입장문을 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황금폰과 이번 이 사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뭐 연관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또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그 예능 프로에서 황금폰이라고 예, 예. 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고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 당시에는 뭐 사진, 동영상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화번호 목록이 목록,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준영 씨 관련 채팅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부적절한 대화들이 나누어졌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정준영 씨 휴대폰 안에 그게 그 예능 프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채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휴대폰이다라고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채팅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는 부적절한 대화가 나누어졌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정준영 씨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럼 정준영 씨는 자기 범죄 증거가 TV 앞에서 까발려지는 건데 깜짝 놀라면서 제지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얼마나 개념이 없고 이게 경각심이 떨어진 거냐 그런 걸 좀 짐작하게 하는 거죠. 예,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에 된 입장문에서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정준영 씨 이번에 나오니까 2016년 3년 전에 또 전 여친과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기자회견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그 사건의 연장선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관계없이. 이제 당시에는 뭐 사과하고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예. 그 여자 그 전 여친 측에서 뭐 저기 정주영 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도 쓰고 그래서 넘어간 사건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시점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화방들이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졌던 시점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주영 씨에 의한 불법 촬영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그 여성이 아니었겠는가. 근데 그때 이제 그 여성이 자신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까 봐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하거든요. 2차 피해 당할까 봐. 그래서 아마 그때 탄원서를 써준 게 아닐까. 그 바람에 정주영 씨의 정말 엄청난 잘못이 덮여진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을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때 정주영 씨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휴대폰이거든요. 예. 그것부터 압수수색해서 안에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때 경찰이 휴대폰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송치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건 부실 수사 아니냐. 예. 그럼 경찰을 못 믿는 거 아니냐. 또 놀라운 것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그냥 확보 안 하고 넘겼는데 검찰에서 당시에 휴대폰을 확보해서 조사했다. 예,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런데 뭘- 아무것도 없었다. 뭘 이렇게. 조사한 거냐. 예. 그럼 정주영 채팅방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냐. 지금 보도가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라도 조금 재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도 정주영 씨가 또 불법 촬영으로 신고를 당해서 입건이 된 적이 있었는데 예, 지난해 11월에 있었죠. 11월에. 예. 근데 그때도 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불허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왜 그 압수수색을 못하게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상습적이라고 좀 보세요? 예, 상습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뭐 밝혀진 것만 7,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앞으로 더 많은 피해 여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예, 뭐 법적으로는 충분히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던 그 카톡 대화창에서 이 정도면 뭐 구속감이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범죄임을 인지를 하고도 이런 행동을 했던 부분, 고의성, 예. 악의성 네. 이런 부분도 법률에서 좀 뭐 가중처벌되는 부분도 예,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양형 인자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제 가중 인자와 감경 인자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죄의식 없이 내지는 이제 모르고 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즐기듯이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중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에 무리를 빚었을 때는 3개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오늘 아침 입장문 보니까 사실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죠. 진정성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이번 행위에 대한 바로 어제 들어오면서 한 얘기도 사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사죄했는데 과연 그 3년 전 사죄의 진정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는데 요번 사죄의 경우에는 어쨌든 말로는 지금 뭐 죄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사죄의 메시지를 발신하고는 있는데 뭐 사람 마음을 제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거기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는 거죠. 3년 전 사죄는 진정성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는 추정을 하는데 지금 사죄는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향후의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향후에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면 지금 사죄가 진정성이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게 아니라 막 변명하면서 막 요리조리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요번 사죄마저도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향후의 행동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년 전에도 사실 비슷한 일로 방송 잠정 중단하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나고 나서 3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게 됐단 말이죠. 이렇다 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방송사에서 네. 이런 성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안일하게 받아준 게 아니냐라는 예.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좀 방송사를 사람들이 질타하고 있는데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무혐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재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유죄 판결이 나와야 제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혐의에 의한 복귀까지는 시기가 너무 짧았다라는 비판인 뭐 시기도 거죠. 짧기도 했죠. 어쨌든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문제는 의혹이 생기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대화방 참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아무 죄의식 없이 공공연히 그런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평소에도 지인들하고 그런 대화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주변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을 텐데 그럼 제작진들도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데도 빨리빨리 복귀하고 승승장구 여기저기 캐스팅되고 승승장구 했다는 것은 이 업계에서 뭔가 좀 쉬쉬하고 덮어주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내지는 이러한 불법 촬영 같은 것에 대한 죄의식 없는 도덕적 해이 이러한 의식을 모두 다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버닝썬 폭행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마약이랄지 경찰관 유착 의혹, 그렇죠? 뭐 탈세도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동영상 불법 유통 이런 것까지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승리 뭐 게이트까지 이렇게 명명하는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승리 씨를 중심으로 버닝썬에서부터 시작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연예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른바 그 나이트클럽 그리고 또 클럽 강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랑을 지금 하고 시장이 넓혀지고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마약이 유통되고 경찰과 유착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십 년 된 의혹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체가 나온 적이 없는데 예. 특히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의 룸 안에서 정말 굉장히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체를 모르고 있다 사람들 이런 얘기가 지금 한두 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연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버닝썬 같은 유명 클럽의 VIP 룸을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마약 유통이 되고 성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하면 연루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정재계 한다는 집안의 2, 3세 이름이 줄줄줄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엄청난 탈세가 그동안 묵인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하고 유착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어디까지 파장이 커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발본사고를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못 해왔거든요. 예. 이번엔 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버닝썬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빅뱅 멤버인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좀 어떤 부분이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이나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승리 씨의 경우에는 이제 그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됐던 그런 카톡 내용이 뭔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듯한 형태의 그런 내용들이 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일단은 그 발뺌을 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그 조작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건을 했다라는 거는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예.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매매 알선 등은 다 처벌되는 그런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카톡 내용이 지금 뭐 인터넷상이나 보도상으로만 보면 그냥 뭐 여자를 준비해라 정도인데 그게 과연 이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가 사실은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상관없이 그냥 여자를 만나기만 해주고 둘 사이의 성관계는 알아서 그 과정에서 하라는 취지였다라고 아마 발뺌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 다만 남자끼리 와서 그냥 술 먹는데 그냥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자들을 소개해 준 거에 불과하다라고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주장할 겁니까? 그렇죠. 그냥 그건 뭐 소개팅 해주듯이 그냥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처벌하진 않고요. 다만 그 성관계를 전제로 그리고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만나게 해줄 때 성매매 알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뭐 저희들이 뭐 여쭤볼 말이 많은데 마지막으로요. 자,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이돌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한류에 대해 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에 아이돌 예. 도덕제 해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이 그 우리 한류 K-팝 팬들이 주로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방에 참여했다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뭐 확인이 안 된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거론되는 이름들이 한류 스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고 더군다나 승리 씨는 빅뱅 멤버고 빅뱅이 방탄소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대한민국 대표 K-팝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엄청난 파장이 미쳐지는데 이게 한국의 연예인들, 한국 한류 스타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일에 연루됐다라고 해외에 소문이 퍼지면 예. 이거 한국 연예계 자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K-팝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가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계 전체가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관 아이돌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사실 이게 지라시 형태로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고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궁금증 때문에 퍼뜨리는 이런 것들도 사실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어쨌든 그 해당 연예인이 이런 데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퍼다 나르는 행위 자체가 그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함부로 그걸 이제 뭐 단체 카톡방에서 자기가 다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은 상당히 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그걸 자체를 받아서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 그걸 다시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 지금 인터넷에 누가 어떻다더라 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데 일자 파일을 본 사람이 지금 한 명이 있거든요. 예. 최초 제보자. 예. 일자 파일을 본 사람이 인터넷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누구 거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소문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 전세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